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이스트의 이경상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팬데믹 이후의 워라밸, 여러분은 뉴노멀에 준비되어 있을까요? 이런 이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개인의 발전과 역량을 개발하고 또 이를 통해서 자기의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CEO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기업이 당연히 발전해야 되고 발전의 원동력은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신산업에 진출시켜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게 이슈겠죠. 그러면 이게 서로 다른 걸까요? 아닙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의 갈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종업원 입장은 개개인의 삶과 아픔과 고통을 극복하는 행복한 지수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것이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환경의 기회와 위협 속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는 지수를 만족시키는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기업이 각각의 주어진 산업에 따라서 모든 행동이 전략이 달라지듯이 개인도 개인의 삶의 기본 환경과 또 자기의 가치 추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이를 어떻게 우리가 잘 조화롭게 이루어내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워라밸과 스마트워크는 목표가 아닌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기업이라는 건 삼시 때문에 계속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런 팬데믹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과 기업의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워라밸과 스마트워크도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왜 이러한 변화를 더 가속해야 될까요? 팬데믹 이후에 CEO들한테 4차 산업혁명 이후에 2배 이상 가속화된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기업들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과거로 돌아가겠다, 원가 절감하겠다 하는 기업들은 24%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76%는 무엇을 원했을까요? 76%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돼서 이제 새로운 형태로 산업이 재탄생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하는 일 자체를 완전히 처음부터 리인벤트라는 말은 재설계하겠다, 재고안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CEO들이 77%를 차지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크게 변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중소기업들은 사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 외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 팬데믹 이전에 이러한 디지털 전환을 제1우선순위로 가진 중소기업은 10%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해외도 나갈 수 없고 영업도 할 수 없고 또 일하는 방식도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응을 잘 못한 거죠. 반면에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 중소기업은 5배 이상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이러한 질병에 의한 럭다운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소기업이 파괴력 있는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낮고 또 대면과 이메일 중심으로 소통하고 그 다음에 또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여러한 난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중소기업의 관리자급 이상들이 이러한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워라밸 기반 스마트워크를 추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맥킨지 컨설팅이 금년에 설문조사에서 밝힌 거에 의하면 CEO들은 3가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제 산업의 생태계가 바뀌는 이러한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오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 창조적인 전략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실제 업무로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갖출 거냐. 두 번째는 원격과 협업, 이 2가지의 일처리 방식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세 번째는 역량 있는 직원들을 어떻게 채용해서 새로운 시대로 나가는데 보다 가속화할 거냐라는 3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워라밸과 스마트워크의 균형의 관점을 이 3가지로 지금부터 어떻게 우리 중소기업이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죠. 민첩하고 창조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바로 요즘
피벗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피벗이라는 건 뭐냐면 농구하실 때 농구를 할 때 어떻게 하죠? 공을 치다가 수비가 나타나면 탁 방향 전환을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피벗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새로운 돌발 상황이 나타났을 때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관리자들의 85%인데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관리자들은 21%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기에 관련된 능력이 필요하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빠른 전환을 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하면 회사에 시간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이 시간을 만들게 되면 종업원들도 보다 생산성이 낮은 일에서 자기가 좀 더 창조적인 일에 관여함으로 해서 종업원들은 워라밸이 높아지고 기업들은 변신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능력이 높아지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거죠. 한국의 기업들은 노동시간이 세계의 4위입니다. 우리가 25.2%, OECD 평균의 거의 2배에 가까운 노동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법정 근로시간이 낮아지면서 이거는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업무의 낭비 요소가 아주 크다는 겁니다. 포스코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개선해야 될 시간이 거의 전체 시간 중에 일하는 시간 중에 43%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줄이게 되면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창조적인 일로 사람들을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 다이어트를 통해서 미래의 준비 시간을 마련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뛰고 싶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내 몸을 어떻게 하니까 다이어트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무 시간을 줄이고 의사소통, 회의 시간을 줄이고 그 다음에 보고 결제를 줄이고 그 다음에 작업 공간도 줄이고 이러면서 우리가 워크 다이어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근력 운동, 이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인간만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더 비중 있게 늘려가면서 이제 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다가오는 창조적인 업무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효율을 제거하고 역량을 강화한 그런 상태에서 창조로의 발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창조 프로세스와 제도를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혁신 성과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전체 조직에게 그것을 전파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의 회사가 바로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발전돼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이제 언제 어디서나 작동되는 워킹 스타일의 역량을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팬데믹을 통해서 컨벤션의 90%가 멈춰섰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우리가 신제품을 만들어도 홍보할 것도 없고 또 고객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뭘까요? 글로벌로 연결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뭘까요? 직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재택 원격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능력뿐만 아니고 지원책, 제도 이런 것을 정비를 할 시점이 된 거죠. 자,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재택근무와 원격근무가 대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많은 미래학자들과 또 정부에서 우리가 재택근무와 원격근무를 활성화해라 라고 했지만 팬데믹 전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정례화돼서 쓰는 기업은 전체 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이 딱 오니까 직원들이 격리도 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 재택 원격 근무가 아주 활성화된 거죠. 83%가 불과 한 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거로 돌아갈까요? 아니라는 거죠. 팬데믹 이후에도 이러한 장점을 충분히 인지한 기업들의 30%는 재택근무와 이동근무, 그 다음에 이러한 원격근무를 우리가 유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20년 7월 달에 잡코리아에서 재택근무를 한 종업원들과 기업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83%가 시간, 비용, 체력 소모를 줄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두 번째는 전염병에 대한 불안감도 줄일 수 있었는데 과거로 돌아가겠냐? 라고 물어봤더니 코로나19가 종식된 다음에도 70%는 유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종업원들의 워라밸에 대한 욕구에 맞춰서 기업들도 변신해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 것을 극복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첫째는 뭐냐 하면 다양한 원격 협업 도구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직원들뿐만 아니고 관리자, 경영자까지 모두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만 재택에 근무하는 사람과 언제 어디서나 서로 간에 협업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또 요즘 뭐 클로바 노트와 같은 인공지능이 영상회의한 것을 음성을 바로 문자로 바꿔주고 회의록으로 전환시켜주는 이런 새로운 툴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원격에서 서로 간에 협업할 수 있는 크라우드 도구들을 전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 지원도 다각도로 있으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재택근무를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이렇게 80% 이상이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첫째는 뭐냐면 회사 입장에선 팀의 응집력이 약화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중요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라는 기준도 바뀌어야 돼요. 종업원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혼자 있다 보니까 고립되는 스트레스, 그 다음에 자주 얼굴을 대하는 사람보다 자주 얼굴을 안 대하면 승진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특히 이 문제가 큽니다. 집에 재택근무에 좋은 환경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불면증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허리 통증이 유발되는 사례가 6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 일하는 거에서 단순하게 집에서 일하라가 아니고 거기에 건강에 관련된 보살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휴식 시간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신조어가 생겼는데 바로 뭐냐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보스웨어예요. 보스웨어라는 건 뭐냐면 소프트웨어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거죠. 일하고 있냐? 쉬고 있냐?를 정확하게 체크하기 때문에 자기가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월 1회 개인과 재택근무를 활성화시키되 보안 제도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줘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이런 것들이 거의 강의나 이런 곳에 많은데 저희 학교도 요즘 45분 일하고 15분 쉬는 걸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화면을 보고 일한다는 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한 일하는 시간의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질병치료와 정신건강 이런 부분에 각별히 유의를 해주셔야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중소기업의 영원한 숙제죠. 역량 있는 직원을 어떻게 채용하고 활용할 것인가 라는 게 숙제가 되겠는데 이제 세 가지가 중요해져요. 하나는 우수한 센테니얼 세대를 확보를 해야 돼요. 근데 센테니얼 시대는 기존하고 다릅니다. 두 번째는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우수한 여성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어요. 세 번째는 이러한 새로운 신세대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중소기업의 관리자가 CEO가 디지털 역량이 낮은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MZ세대 요즘 많이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과 삶 중에 일을 우선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386 세대에 들어와서는 일과 삶의 균형을 취했죠. 근데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밀레니얼 세대, 더 나아가서 이제 대학교에서 새롭게 나오는 센테니얼 세대라고 하는 Z세대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반대인 거죠. 균형이 아니고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하면서 듀얼 잡을 하겠다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한 50% 가까이가 나는 듀얼 잡해도 돼 라는 그런 자기만의 의식을 갖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대해서 어떻게 워라밸을 할지를 우리가 잘 결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일하는 특성은 과거 사람하고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여러 미디어를 다뤘어요.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에 앉아가지고 음악을 들으면서 귀에다가 또 이어폰도 꽂고 친구랑 카톡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멀티태스킹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맡겼을 때 동시에 여러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내가 의견을 드러내고 내가 액터가 되기를 원해요.
상명하복이 아니고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를 좋아하게 됩니다. 근데 중소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문화를 갖고 있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리고 신속한 반응과 의사소통, 상호작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족시켜줬을 때 중소기업에 더 많은 밀레니얼 세대와 센테니얼 세대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 문화를 보다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화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성 인력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찬스가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팬데믹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모든 사람들이 가정에 몰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가정의 일이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학교 홈스쿨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붙어 앉아가지고 걔네들을 돌봐야 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자, 이게 여성들한테 몰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팬데믹 이후에 이러한 업무에 가중이 돼가지고 거의 번아웃, 완전히 나는 넉다운 되겠어 라고 느끼는 여성이 57%인데 남성은 36%예요. 그만큼 여성에게 이러한 노동보다는 집에 일에 더 많은 비중이 실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성 인력들이 25%가 퇴직해야 되겠고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데 어떤 의식이냐? 바로 월급이 낮아지더라도 나한테 일하는 시간이 조금 더 자유로운 재량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 다운시프트 하겠다라는 여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건 중소기업의 굉장히 큰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에 또 뭐가 있냐면 남성 CEO들 밑에 있는 여성들은 85%가 그런 여성에 대한 배려가 없어서 나는 번아웃 된다고 느끼고 있는데 반면에 여성 CEO 밑에 있는 직원들은 여성에 대한 돌봄을 하니까 15%만 번아웃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소기업에서 여성들에 대한 그런 새로운 정책을 펴게 되면 우리가 상당히 좋은 우수한 여성 인력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전제는 여러 CEO들이 여성과 남성에 대한 편견적 인식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도 이제 훌륭한 주역으로서 그런 가사랑 노동이라든지 아니면 임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주면 좋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의 사례를 보면 휴대용 마사지기 1위인 템마인즈 같은 경우에는 9시 또는 9시 30분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자기가 재량으로 선택 출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는 자기 업무만 하게 되고 오후에는 주로 같이 일하게 되는 구조를 가져가게 되면 오전 출퇴근 시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월요일이 되면 월요병을 없애기 위해서 10시에 출근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직의 충성도도 제고하고 이미지도 제고하는 그런 역량을 갖게 됐다는 거죠. 이 기업은 이제 개인마다 이것을 선택적으로 자기가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개인 워라밸 제도로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여성 문제는 어떨까요? 바로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이 이걸 하고 있는데요. 출산을 앞둔 여성 직원들을 2시간 정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게 해주고요. 또 가족 생일, 결혼기념일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날은 자기가 오후 4시쯤에 지금 만나러 갑니다. 지망갑이라는 이런 운동을 벌여가지고 사람들의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이런 제도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워라밸이라는 건 뭘까요? 바로 이 사람들이 종업원들이 느끼는 거예요. 어떤 절대적인 제도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시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상황에 맞는 그러한 워라밸 정책을 여러분이 취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인재들 바로 MZ세대를 이용해서 회사의 관리자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세요. 실질적으로 지휘사는 이러한 신세대의 디지털 역량을 기존 세대에게 가르치는 리버스 멘토링 제도를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직원들에게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이라든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법,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 그 다음에 앱 활용법, 그 다음에 디지털 새로 나온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거 이런 것들을 신세대들은 잘 이해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배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로 소통도 많이 하고 서로 교류도 많이 하게 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활기찬 새로운 조직 문화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
2일 3회 균형 스마트워크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째, 이제 여러 CEO들은 새롭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팬데믹 이후에 업무 방식을 뉴노멀에 맞춰서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 회사가 지배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꼭 해야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리더들의 솔선수범과 의식전환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워라밸과 스마트코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워라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시고 이것이 바로 스마트워크다라는 것을 결부시키셔야 되고요. 항상 직원들의 새로운 어려움과 고통을 이해하고 소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택근무라든지 새로운 업무 환경에 직원들은 새로운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있지 않은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고통을 해결해주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워라밸과 스마트워크가 별개다라고 추진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함께 추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해온 것을 또 다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뭘까요? 이제 창조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업무 역량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맞는 전 직원의 의식 변화와 교육, 역량 강화 이것들을 여러 CEO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저와 함께 오늘 일, 삶의 균형, 스마트워크의 추진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뉴노멀에 맞춰서 변화를 성공리하셔서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바라겠습니다.